죠. 4번 합병인데 1번은 뭐였을까요? 자, 지금 4번 합병이잖아요. 그럼 1번은 뭐였을까요? 신경록. 2번은? 3번은? 그리고 4번 뭐가 나와요? 자, 합병에 대한 신청 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합병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소유자 마음 의무가 없는데, 그런데 의무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만한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자, 목 찾아보시면 대상 토지 동그라미 1번 신청 의무 있는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며칠이네. 자, 기억번호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몇 세대짜리?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가 여러 필지 있으면 관리하기 복잡하니까 며칠이네? 60일에 합병해서 관리하라고요. 반면에 이제 니은번은 깨끗하게 가시다가 키워드 잡아 보십시오. 공공용 토지들이야. 개인 땅이 아니라 거기 지목들 보시면 자, 뭐 학교랄지 도로랄지 이런 뭐에 대해서는 공공용 토지는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뭐여라? 한 필지로 합병시키라고요. 거기 지목들을 쭉 외워야 됩니다. 외울 자신 있습니까? 쭉 봤더니 안 외워도 시험장에서 맞힐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격이 어떤 거라고요? 거기 공장 용지만 동그라미 하나에서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무슨 성격이니까 공공성이 있는 땅들은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합병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자고요. 이것 뺀 나머지 동그라미 2번은 신청 없는 데다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는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인데 문제는 합병의 의무가 있든 없든 이렇게 합병을 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가로 3번 합병 요건에다 눈에 띄게 형광펜 하시고요.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흙기 봤더니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자,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줄 대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제목 보면서 어디서 봤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필지 요건이야. 자, 1번 손대지 마시고 동네가 같을 것. 2번 뭐가 같을 것. 지목이 같은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밑줄을 쳐줘야 될 게 나올 겁니다. 자, 아까 이게 있었거든요. 11번 땅 한 필지 1필목인데 여기에 집이 한 채 들어섰다. 그러면 땅 주인은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분할 신청해야 하는데 이분이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기 12번 땅도 내 건데 공부상 지목이 같으니까 합병해달라. 된다 안 된다? 그게 지금 앞부분의 말이잖아요. 할 수 없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뭐가 다르니까? 실제 용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뒷부분은 또 무슨 뜻이에요? 없는데 이분이 뭐 하게 되면 이거 분할해달라 이거 해서 띄어내고 나머지끼리 뭐 해달라 합병해달라는 걸 뭐 하게 되면 동시에 하게 되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앞문장까지만 나오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가볍게 가시고 뭐가 같을 것? 소유자 같아야 하는데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두 군데 밑줄 넣어보십시오. 사람이 같더라도 뭐가 다르거나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된다 안 된다? 합병하고 싶으면 뭐까지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지분, 주소까지 맞춰놓으라고요. 자, 4번 도면에 축척이 같아야 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서 영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 때문에 XY가 떠올랐어요?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 밑줄 하시고 이거 하면 뭘 만든다? 좌표 만들잖아.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좌표가 있는 땅과 좌표가 없는 땅은 뭐가 달라져요? 축척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5번, 6번은 눈으로 쭉 가시면 되고 7번에다 별표하신 다음에 주로 문제는 7번 쪽에서요. 거기 국어 읽을 줄 아니까 7번 4줄 읽으시고 박스 안에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1번 땅, 2번 땅,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다. 이거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번에 걸려요? 거기서 보면 몇 번에? 3번에 걸리는 거죠. 그럼 7번은 무슨 말이냐? 3번까지 다 지나왔습니다. 소유자도 같더라. 그런데 봤더니 이 1번 땅에 A한테 땅을 빌려주고 뭐가 있더라? 지상권이 있고 여기는 지상권이 없더라. 이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지금 답을 잊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왜냐하면 용의권의 특징은 꼭 일필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기 때문에 합병하더라도 일필지 일부의 성립을 민법 인정하잖아요. 지상권에 얘가 되면 동생들,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근데 이복 동생이 있죠. 봤더니 이게 비아프로의 저당권, 특히 소유권이더라도 가짜 사명제 누구 있어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없더라. 이때는 합병된다, 안 된다? 지금 당장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애는 돈 못 받으면 경미에 집어넣을 거고 이분은 본등기 하면 소유권 바뀔 것이고 가압류, 가처분 판결 떨어지면 소유자가 다 바뀌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한다? 합병할 수 없는데 이 빨간색 중에서 한 수 접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만 데리고 나오냐면 애만요. 저당권은 특수한 저당권이 있어가지고요. 3번 땅, 4번 땅 둘 다 갑의 땅이다. 근데 돈 빌리고 여기한테도 C한테 저당권, 여기에도 C의 저당권, 이런 저당을 뭐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공동저당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냐 추가적 공동저당이냐. 그러면 이 저당권이 창설적인지 추가적인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얘가 창설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공담했으니까 여기 저당권의 접수일자나 여기 접수일자나 접수번호까지도 다 같겠죠.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합병을 받아준다고요. 이걸 받아준단 말을 반대해서 가면 저당권자는 같은데 여기 저당권은 2012년도, 얘 저당권은 2017년도. 저당권은 같더라도 이때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저당? 추가적 공동저당일 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되는데 자, 왼쪽 보시면 표. 줄대줄로 하지 마시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창설적. 오른쪽 보시면 추가적 안 되는 거고 소유권 가짜 사명제 보이시죠? 가짜 사명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칸은 뭐 또 있어요? 경매 등기나 환매 특약도 나중에 환매해버리면 소유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 요역지나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 민법은 진도가 어디쯤 나갑니까? 들리는 소문에 울산 수강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사고가 났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5번 땅, 6번 땅. 5번 땅의 통행을 위해서 6번 땅이다.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어느 게 요역지입니까? 어느 게 승역지입니까? 자, 얘는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이니까 얘가 요역지. 얘는 지역권을 짊어졌잖아요. 얘가 뭐가 돼요? 승역지. 자, 여기서 특징.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지만 요역지는 자, 그럼 이제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땅 주냐서 다 내 땅이다. 6번과 7번 땅을 합병해달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아, 책 보고 대답해도 됩니다. 받아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만 승역지더라도 승역지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승역지는 합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찾아와서 자, 4번 땅과 5번 땅 두 필지를 뭐 해달라? 합병을 해달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만 요역지가 돼버리는데 합병시키면 이게 결국 요역지가 뭐가 돼버려? 일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민법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뭘 합병할 수는 없는 거야? 요역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왼쪽 세 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역권,
그냥 말하는 지역권은 당연히 승역지를 말하는 거죠. 합병이 되지만 오른쪽 뭐에 대해서는 요역지는 말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는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법에서도 나오는데 미리 깔아놓고 할게요. 옆에다 페이지 써놓고 오십시오.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보충 정리 돌아보시면 큰 2번 토지 합필의 제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건물 합병의 제한 거기다도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1번 보면서 필요하면 줄 그으시고 알면 그냥 넘어오십시오. 없다. 가짜들이야. 자, 가로 2번 용의권은 합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저당권 또 무슨 요역지는 합별할 수 없다. 자, 가로 3번 돌아서 가시다가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게 살짝 나오거든요. 창설적은 되되고 추가적은 안 되는데 그 뒤에 또한에다 별표를 하시고 또한 설명 들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데려올 때 뭔만 데리고 왔었죠? 그러니까 같더라도 저당권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까지 동일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나중에 등기법 거기 가면 이거 볼 여력이 없거든요. 거기 옆에다 오늘 날짜 써놓으십시오. 오늘 며칠이죠? 5월 16일 옆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스승님 꼭 합격하겠습니다. 돈을 모은 정신으로 꼭 합격해야 된다고요. 자, 돌아오셔서 이건 등기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지적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시고 자, 가로 3번 줄 글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측량한다 안 한다? 측량할 필요 없고 하지만 현장 가서 조사는 하잖아요. 등기 촉탁 해준다 안 해준다? 뭐 뺀 나머지는? 다 촉탁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함장이 또 밀어넣습니다. 자, 이거 요역진 합병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 모르고 이걸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합병은 다 등기 촉탁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촉탁해 주는데 문제는 이걸 받아둔 등기관은 지적과 공무원보다는 민법을 훨씬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합병 안 된다는 게 지적법 말고 아까 어디에도 있었어요. 등기법에도 똑같은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각하시키죠.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러게 내가 뭘 하겠느냐. 민법 좀 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 편지를 받음으로써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잘못 합병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걸 뭐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가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올해 시험장에서 만납니다. 1월 달에 개정이 있었거든요. 옛날엔 무조건 고쳤는데 보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어야지? 지적소관청 잘못이라 당사자 착오로 잘못했다면 이것까지 공무원들이 시간 내서 고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부분 누구 잘못일 때만 소관청 착오로 인할 때는 뭐 한다? 직관정량인데 여기다만 써놓으면 잊어버리니까 옆에다 49페이지 써놓고 49페이지 하고 싶시오. 자, 49페이지가 제5절 큰 타이틀이 뭐죠? 중간에 큰 2번 가로 1번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가지? 10가지인데 자, 거기 9번에다 별표 쳐두시고 깨끗한 상태로 나중에는 별만 기억해내십시오. 각하에 따라 등기관에 뭐가 있으면 통지가 있으면 직권정정한데 다만 소관청이 뭐로? 착오로 잘못 합병될 때만 말한다. 직권정정 사유가 된 거라고요. 거기선 따로 설명 안 할 거니까 미리 보고 오시고요. 자, 그래서 다 합병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43페이지 아래 보신 다음에 페이지 넘겨오시면 이제 5번째 사유 뭐가 있어요?
자,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 어느 게 먼저일까요? 자, 거기 지목 변경 의의는 뭐가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지적 공부상에서. 그러니까 먼저 토지에 뭐가 바뀌는 거죠? 형태와 성질의 변경돼서 공사가 뭐하면 준공이 되면 지적과에 와서 뭐하는 게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거라고요. 대상 토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1번 키워드 잡아보십시오. 또 아는 말 나왔다고 국토의 계획부터 밑줄 치려면 안 치는 게 낫습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뭐하면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1번과 2번을 묶으신 다음에 2번은 1번에다 내는데 사실은 2번에 여러 가지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공사가 뭐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뭐한다. 지목 변경을 해야 합병이 가능하니까 받아준다고요. 근데 거기 잘 보면 누가 신청하는 거죠? 사업시행자인데 왜냐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소유자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2번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공사 준공 전에도 지목 변경 받아주는데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준공 전에도 뭐 받아준다? 지목 변경을 받아주고 지목 변경이 돼야 뭐가 가능하니까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줄대지 말고 있다는 것만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으니까. 용도 바뀌었으니까. 가로 3번 60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내려오시고 가로 4번 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 눈으로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1, 2, 3번은 줄대지 말고 한 번만 읽으시면서요. 지목 변경 증빙하는 서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학교가 폐교가 됐다. 이걸 개인이 사서 식당으로 이용한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뭐 폐지됐다는 증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뛰어넘지 말고 볼 때마다 읽어는 가시라고요. 지목 변경을 뭐 해라? 증빙해야 되는데 그 밑에 다만 하나 세모하시고 얘는 아예 안 넣어도 됩니다. 두 군데다 끊어서 밑줄을 쳐야 되는데 먼저 읽어보십시오. 지목 변경과 관련된 뭘 받지 않는다.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하나 전답 가손 상호가 이럴 때는 아예 서류를 처음부터 안 넣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농지가로 알아보거나 도시개발가로 확인만 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가로 5번 줄 칠까요? 뭐 할 필요 없고 측량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조사만 하면 되잖아요. 자, 6번째 사유 뭐가 나왔죠? 바다로 된 토지인데 거기 한문을 보시면 성자가 성질 성자가 아니라 무슨 성자야? 이룰 성자. 성질이 바다처럼 넓다는 게 아니고 뭐가 돼버렸다.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15번 땅이다. 15번 땅 토지 대장 있겠죠.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지목은 답. 소유자는 갑. 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느 날 뭔 일이 벌어지죠? 지형 변화로 이게 뭐가 돼버리더라? 바다가 돼버리더라. 바다는 땅이다 아니다? 이 지적 공문이 이제 더 둘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말 써야 되겠죠. 자, 대상 토지. 지형 변화로 뭐가 됐을 때 바다로 된 경우인데 동그라미 1, 2번 묶으신 다음에 반대해석을 해보십시오. 원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가로 안에 언제 기준으로? 포락시 기준으로 해야지. 10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2번은 뭐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다가 됐는데 다른 지목으로 될 수도 있으면 말소시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염전 하나 써두시고 염전이 된다면 말소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그 밑에 함정거리 하나 찾아보십시오. 바다에 잠긴 게 아니라 하천에 잠기면 말소할 게 아니라 무슨 대상이 되겠어요? 지목이 바뀌겠죠. 그때는 말소 대상이 아니라 지목 변경 대상이 되고요. 자, 가로 2번 절차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되고 나면 소관청에서는 소유자한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하냐면 가본 보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땅이 뭐가 됐다? 바다가 됐다. 포락에 대해서 얘는 땅이 아니니까 소유권 대상이 아니고 이걸 봐야 된다. 말소해야 되는데 지적은 말소에 신청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서 말소 신청하시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가로 열고 한마디 써줍니다. 알아봤더니 시가는 20억짜리더라. 이걸 받아오던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다 또 한마디 써줍니다. 이걸 받아오던 갑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혜를 줍니다. 자, 아까까지 나올 때 나 며칠이었죠? 60일인데 N은 며칠이 돼요? 90일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한 번 N은 몇 울고 먹었거든요. 자, 거기 기산점을 잘 잡아보십시오. 앞에 다른 것들은 사유 발생 일로부터 60일 갑니다. 얘는 바다가 된 날이 아니라 뭐 한 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자, 신청하러 가십니다. 돈 받았겠어요? 그럼 게을리했으면 과태료 내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대부분은 뭐 하겠어요? 소관청이 이걸 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할 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다가 군청에 있는 지적도의 선을 알아보고 야, 우리 어디까지만 바다가 되자. 선까지만 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잠기면 측량할 필요 없지만 뭐가 되면 일부가 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측량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직권을 하더라도 원래 이건 다 받아내야 된다. 측량 수수료는 받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갑한테 네 땅 20억짜리 날라갔다. 측량 수수료 5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 받으러 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옛날 같으면 꽃갱이 들고 군청 찾으라고 그런다. 거기 가로 동그라미 3번에 중요한 말이에요. 직권 말소하는데 가로 안에 직권을 하더라도 이때 뭐 받아내지 않는다. 측량 수수료는 받아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차에서 이렇게 말소 처리가 됐는데 어느 날 공무원이 바닷가에 봤더니 다시 땅이 됐습니다. 자, 가로 3번 회복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쭉 읽으실 때 주어에다 밑줄 쳐보십시오. 소유자 거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적 소관청이.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요. 회복 등록하는데 며칠이네. 이게 만약에 소유자한테 주어진 거라면 뭐가 있겠어요? 날짜가 나오겠지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 알아서 뭐 하면 되지. 회복 등록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날짜가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가로 4번 1번 필요하면 밑줄 치시고 측량할 거냐 말 거냐. 자, 동그라미 2번 통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땅 주인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바다가 됐으면 바다를 관리하는 공유시민 관리청에도 그런 사실을 받는다. 통지해 주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6가지 토지 이동을 나중에 한번 쭉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아까 제2절은 제목이 뭐였을까요? 토지 이동 신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신청은 신청에는 특례인데 오른쪽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던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렇게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공사가 준공됐을 때 여기서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고 뭘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에 따라서 이렇게 좌표를 만들어 달라고 봐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래 신청은 누가 해야 돼요? 이게 몇 필지였죠? 500필지라고 그랬었죠. 몇 명이 와야 돼요? 그날 군청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계시고 책 보시고 누가 오세요? 이때는 소유자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데 아까 신청의 대의 기억나십니까? 신청의 대의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신청이 되는 네가 해도 되고 누가 와도 돼요. 근데 특례는 왜 특례냐? 당신들은 오지 마시고 누구만 시행자 모시라고요. 이게 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어디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컨닝하는 것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만 돌아가지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큰 3번에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 누구 오지 마시고 소유자 오지 마시고 누가 오시라고? 사업 시행자가 오시라고요. 그런데 오신 김에 같이 보시라고요. 이분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소유자는 법률상 못 오고 이분은 현실적으로 못 오면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좌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누가 오십는다.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누가 입주 예정자가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됐는데 여기 공간이 좀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왠지 허전하잖아요. 왜 허전할까요? 이렇게 공사가 준공이 되려면 하루 걸릴까요? 이틀 걸릴까요? 근데 만약에 공사 끝나고 이동 신청하고 장부 만들 동안에 토지대장에다 아무 말 안 써주면 3, 4년 동안은 그 동네 중개업자들은 토지행마도 아무 말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대장에다 이게 무슨 사업이 진행 중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큰 2번부터 내려갑니다. 큰 2번 뭐 하세요? 신고하시라고요. 무슨 신고? 착수했으면 무슨 신고? 착수 신고. 변경 있으면, 완료가 있으면 15일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왜 이분들은 60일이 아니라 15일밖에 안 줘요? 전문가들이니까 뭐 60일까지 줄 거 뭐 있니? 며칠이네? 15일이 되는 거고. 자, 가로 2번 제목 밑줄 하시고. 무슨 신고 있죠? 거기 밑에 세 줄은 줄 긋지 마시고 키워드만 찾아내 보십시오. 누구는 오지 말한 거야. 소유자는 군청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소유자 니들이 여기 오면 복잡하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요청해라. 했더니 사업시행자가 안 돼. 못해. 그럼 어디 해준 거죠?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누가 오는 거야? 사업시행자에서 가로 2번 밑에 말은 그런 뜻이라는 것만 새겨 놓으시고요. 가로 3번 제목 밑줄 하시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무슨 신고? 완료 신고인데 거기 읽다 보면 별표 칠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착수하면 착수신고, 2번 끝나면 무슨 신고? 완료신고. 그 다음에 3번 뭐 해야 돼요?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의 무슨 방식이었다? 그러면 종전 토지가 이렇게 환지가 된다. 그러면 이 말하고 토지 이동, 옛날 땅의 경계 면적이 어떻게 바뀐다?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봐주는 거죠. 뭐 하면서? 완료 신고서에 나는 뭔다 이걸로 뭐 한다 가름하겠다 하게 되면 무슨 신고만 완료 신고하고 이동 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디다 내 별표를 쳐야 돼요? 환지일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그렇게 말한다. 완료 신고만 하고 이동 신청에 가름하고 끝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는데 큰 3번의 가로 1번 언제 이동 시기로 볼 거냐? 공사 착수한 때다 준공된 때나. 공사가 끝나봐야 면적이 어찌 되는지 좌표값 나올 것이고요. 가로 2번은 줄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합격하려면 공부 계획표가 중요하다. 공부한 결과가 중요하다. 그 내용 잡으시면 되고. 가로 3번 봤었고 가로 4번 읽으면서 해석하시고요. 옛날 장부는 뭐하고? 해석하고. 자, 그럼 이거 만들자.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만들면서 뭣도 만들어야 돼요? 토지대장 새로 만들고 뭣도 만들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는데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요. 좌표가 있는 지역인데 뭣도 만들어요. 이때 지적도의 축척은 얼마짜리일까요? 그걸 기억하십니까? 천재 아닙니까? 500분의 1. 그런데 뭐일 때? 농지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짜리? 1000분의 1. 광대할 때는 3000과 얼마? 6000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는 나타나지 마시고 소유자만 사업 시행자 와서 한꺼번에 하시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이런 도장을 찍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이 지역에서 중개하게 되면 토지대장 보면 다 찍히겠죠. 무슨 법에 따른 무슨 사업 착수. 그러면 이 지역은 개발사업 착수되고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좌표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도시개발사업 정리하셨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4절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 거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자리인데 일단 1번 의 줄 긋지 마시고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군데가 함정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문제 만들더라고요. 작은 걸 뭘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할 수는 없다. 자, 중학생은 문제를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림이 지적도도 있고 뭐도 있죠. 근데 거기 읽다 보니까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임야도가 빼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임야도는 땅값 떨어지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축척을 넓힐 필요는 없고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라고 밑에 설명되어 있어 안 됐어요. 설명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1번 의에서 그런 말 읽을 때 미리 짐작을 하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축척을 넓히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리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 자, 거기 대상지역 가로 1, 2번 묶으신 다음에 제가 칠판에 두 번씩이나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막 연필 던져버린 거 기억나십니까? 죽기 전에 소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지금 사람이 바뀌었죠. 4월까지 왔던 분은 언니들이고 5월부터는 동생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실제 땅입니다. 13번 땅, 14번 땅, 15번 땅. 그러면 일제시대 때 다 측량해서 지적도를 만들어 뒀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땅값 비싼 게 아니라 작은 축척으로 만들었는데 가로 1번 뭔 일이 벌어지죠? 잦은 토지이동.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토지이동 중에 가장 잦은 건 뭐예요? 매매요? 매매는 토지이동이 아니고요. 지목변경과 분할이야. 근데 지목변경은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지목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할이죠. 실제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되면 그에 따라 지적도에서도 뭐 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다가 공무원이 연필을 뭐 했죠? 던져버렸죠. 너무도 작아서 정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건의하는 거죠. 이 동네는 땅이 작은 땅들이 많은데 도대체 축척이 작아서 그릴 수가 없다. 이 동네 들어가서 뭘 다시 한번 하자. 측량을 다시 한번 하자 해서 측량해서 새롭게 지적도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땅이 넓어졌어요. 실제 땅은 그대로인데 작은 그림을 좀 더 뭐하게 크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정밀도를 지금 뭐 하려고 측량 다 했으니까 이때는 뭐까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좌표까지. 그래서 가로 1번 시험장에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올 건데 뭘로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잦은. 마지막에 작아서 곤란한 때 머릿속에서는 뭐 던져버리고 싶을 때 연필 던져버리고 싶을 때 그때는 돈 들더라도 뭐 한다. 측량을 새로 하자고요. 하고 뭐까지 만들자. 좌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반면에 가로 2번은 이건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나. 자, 이건 땅값은 얼마 안 되는데 저기 시골 땅에 뭔 일이 있었는지 한 동네에 이렇게 여러 개의 축척이 있더라. 자, 그러면 선마다 뭐 하겠어요? 다 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값 떠나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맞춰놓으면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럴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축척 병행할 수 있다고요. 크게는 두 가지 잡으시고 가로 3번은 줄 안 쳐도 되겠죠.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땅 주인들은 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28회 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언니들은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땅 주인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실제 땅 그대로인데 작은 축척을 뭐 하게 되면
큰 걸 하면 내 땅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야 되고 줄어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소유자들 뭐 해도 되고 신청해도 되는데, 자, 특징이 뭐냐면, 자, 아까 여기 6가지는요.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뭘로 가는 거예요? 직권인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이걸만 하다 보니까는 일이 많아져서 지적소관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더라. 그래서 2009년도에 넣어놓은 거죠. 이때 소유자들이 뭐 할 수도 있다. 그럼 얘는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으로도 하고, 신청이란 말이 없어도 처음부터 뭘로? 직권이야. 그러니까 아까 6가지는 원래 소유자 뭐 하고?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려는 거예요? 직권이면 얘는 처음부터 뭐 한다? 직권하는데, 문제는 땅 주인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절차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라. 동의만 받지 말고 위원회 만들어서 뭐 해라? 의결 거쳐라. 그 다음에 뭐 받아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 3단계. 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가로 2번 위원회 뭐하고? 의결. 그 다음에 승인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박스 안에 있는 말을 해석해 내십시오. 왜 승인 받으라 했을까요? 왜 박스는 승인 안 받아도 될까요?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한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뭐죠?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각 땅 주인들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차를 꼼꼼히 하라고 감독 차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2개월 4번 땅, 5번 땅인데 땅 주인 갑입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 두 필지를 뭐 해달라? 합병 받아줘, 안 받아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소관청 공무원이 너는 지적법 안 배웠냐? 뭐가 달라서? 합병할 수 없다 했더니 갑이 하는 말이야. 죽기 전에 소원이다. 죽기 전에 이 두 필지를 뭐 해놓고 죽고 싶다. 소원 들어줘, 안 들어줘? 남의 일이다 하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해봅시다. 이게 지금 합병을 해야 건폐율이 나와서 건물을 집답게 지을 수 있는데 뭐가 다르다고? 축척에 따라 합병 안 해주면 건폐율, 용적률, 바닥 면적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합병해달라. 죽기 전에 소원이다. 1인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줘, 안 들어줘?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네요. 들어주는데 이제 조근조근 설명해 줘야 되죠. 뭐가 달라서? 그러면 공무원이 국민을 배척해야 됩니까?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요? 축척을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몇 번 땅을? 4번 땅 하나만 측량하는 거죠. 얼마짜리 있는 걸? 1200을 600분의 1로 축척을 넓히는 측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축척 변경하려면 뭐 받으라 하겠어요? 승인. 도청 가서 승인해달라면 도지사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니 내가 왜 승인을 했었는데? 전체가 걸렸다면 승인하지만 지금 몇 필지? 이런 것까지 내가 꼭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가 알아서 사람들 이런 것까지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인 받을 필요는 없이 그냥 한 필지 측량만 잘하면 되잖아요. 자, 박스 안에 기억번 뭘로 키워드 잡으시면 거? 합병. 하고 몇 번 읽어보면 뒷말 나오잖아요. 근데 기억 못하는 거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죽기 전에 소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뭐가 소원이라고요? 죽기 전에 뭐 해놓고 싶다. 근데 뭐가 달라서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안 받아도 승인 안 받고도 축척을 바꿔줄 수는 있다 말이죠. 취지 잡았으면 니은번은 뭘로 키워드 잡으시고 개발지역에 편입될 때 좋았었겠죠. 제외 됐습니다. 옆에 있는 땅하고 축척이 안 맞아서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뭐 한다? 그때는 뭐에다 피고 잡으셔? 제외된 토지만 바꿀 때도 뭐 받을 필요 없다.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실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없이
승인 없이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몇 가지겠더라. 두 가지 있는데 시험장 갔더냐. 승인받지 않고 축척을 변경하는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객관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서 죽기 전에 소원, 제외된 땅 그거 떠올리시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뭐 받겠어요? 승인 받겠죠. 자, 이때 승인 받으면 이제 첫 번째 공고가 나옵니다. 시행 공고 며칠? 20일. 이거 할 때 뭐 해줘야 되냐면 말뚝. 말뚝이야 그때 무슨 색깔이었죠? 여기다 뭘 박아놔야 돼요? 말뚝을 박아놔. 이 말뚝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칭찬하는데 그냥 좋은 말로 말뚝 박으세요 하면 안 박더라고요. 날짜를 줍니다. 며칠. 자, 축척 변경이 이 숫자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거기 가로 4번 5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 제가 일부러 두 가지를 묶어놨습니다.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말뚝은 30일 두 가지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가로 6번 뭐 할 것이고 이따는 측량 제목은 그럼 그냥 갖다 읽으면 되잖아요. 무슨 측량? 축척, 변경, 측량하고 측량했으니까 토지 표시가 결정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신 다음에 줄을 어디다 쳐야 될지 어디서 봤다는 느낌이라도 받아보십시오. 왜 1번, 2번이 나뉘냐면요. 자, 이 축척, 변경, 측량한다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 동네를 뭐 하는 거야? 새로 측량합니다. 그러면 새로 측량만 할 게 아니라 이 동네 뭐도 새로 정하는 거야?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야? 새로 정한다고요. 그러면 1번 어디에 키워드 잡으시고요. 각 필지별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뒷부분 모든 걸 정하는데 가로 안에 제가 질문 던졌죠. 지번도 새로 정한다고요. 밑에 지번은 어찌 정할까요? (12페이지) 써놓고 12페이지 와서 언니 상봉해야죠 또. 자, 12페이지 아래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준영이다 별표 쳤었죠. 제일 밑에 3번 뭐 할 때? 축척 변경할 때. 그럼 왔으니까 온 김에 지번은 어떻게 설정하라고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본번이 부족하면 단지식 또는 자유식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읽어두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있었죠. 이분이 피켓이 있었죠. 죽기 전에 뭐다? 자, 합병시켜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땅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안 받았어도. 그러면 측량했으면 모든 걸 새로 정할까요? 원래 측량하면 모든 걸 새로 정하는 이때는 몇 필지만 측량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밑줄 7만 나오죠. 다 그대로 하시고 뭔만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필지이기 때문에 지번, 지목, 경계는 움직이거나 달라져서는 안 되고 뭔만 정한다. 두 가지야. 승인받고 했을 때는 모든 걸 새로 정하지만 승인받지 않고 할 때는 간단히 하는 대신에 뭔만 정하고 면적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요. 그런 가능성 빼시고 이제 대부분은 뭐 하겠어요? 말뚝 받고 이걸로 하는데 여기서 측량을 마치게 되면 이거 지금 하는 동안에는 여기 군청은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땅값 정하랴, 청산하랴 이런 거 하려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른쪽 가서 타이틀에서 정지에다 세모하시고 이 기간 중에는 뭐 해놓고 정지시켜 놓잖아요. 여러분도 28회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 시간으로 공부 예정인 거 다 뭐 시켰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나한테 절대 뭐 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연락 오든가 안 오든가. 그 친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 친구는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 2년, 3년 해라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연락 안 옵니다. 공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니까 반드시 보여라. 자, 친구는 연락 안 하는데 자기가 연락합니다. 민법 한번 듣다가 당최 뭔 말인지 몰라 답답하고요. 모의고사 봤더니 자신있게 봤더니 20 몇 점 나와서 차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는 거죠. 오늘 하루만 뭐 해달라. 놀아달라 해서 맥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개운하게 놀고 다시 와서 공부해도
학교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거기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정지시키는 원칙이지만 A외에도 있을 수는 있다. 유언에 뭐가 있거나 의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말뚝을 박으려고 했더니 어딘지를 모르겠더라. 그럴 때는 뭐 허용될 수도 있다는데 거기 보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 이 기간은 뭐 하는 게 원칙이다. 정지해놓고 일 열심히 하자고요. 하지만 A외에도 있더라 말이에요. 자,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은 면적이 맞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뭔가 장부를 하나 만들겠죠. 장부 제목이 뭐다? 이걸 꼭 여기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번별 조선대 이제 상상력 발휘해서요. 11번 땅, 12번 땅, 13번 쭉 해서 500필지 나오겠죠. 측량하기 전과 후를 뭐 하겠어요? 비교를 하겠죠. 자, 축척 변경 전에 다 100이었는데 봤더니 얘는 95가 되고 얘는 100이 되고 얘는 110이 되더라. 그럼 뭐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해서 얘는 얼마가 줄고 얘는 증감이 없고 얘는 10이 늘었잖아요. 이렇게 장부를 만들겠죠. 관청에서. 그런 장부 제목이 뭐다? 지번별 초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 누가 열받았죠 지금? 이 사람이 면적이 줄었죠 지금. 자, 이 사람한테는 돈을 봐야 돼요. 지급하고 이 사람한테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청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청산금을 정하는데 청산금은 여기서 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면적 증감분에다 먼저 뭘 정해줘야 돼? 땅값이야. 제곱미터당 가격인데 다 같이 10만원, 10만원, 너는 9만원. 자, 이거 곱하기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이 나오는 거죠. 얘는 얼마 받아야죠? 50만원 줘야 될 것이고 얘는 0이고 얘는 얼마 내야 돼요? 90만원 얘는 납부하고 얘는 봐야 돼요?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가로 9번에 1번의 기억번 쭉 보시면 누가 땅값 정한다? 소관청이 땅값을 조사해서 넘겨주면 위원회 뭘로 써? 의결로 써. 니은번 밑줄 치면서 청산금은 뭐 곱하기 무엇이다? 곱하기 제곱미터당 금액인데 자 이거 하는 게 또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또 법이 가능성만 열어두죠. 증감이 있더라도 뭐 안 할 수도 있다. 청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박스 안에 가서 청산하지 않는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기억 니은 키워드 찾아보십시오. 허용 범위 이내라면 증감이 없는 걸 보고 청산하지 말자.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허용 범위 이내더라도 위원회에 뭐가 있으면 의결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청산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자, 니은번은 뭘로 형광펜 하시면 되고 전원이 뭐 했다면 합의했다면 청산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 그럴 일이 없는데 일단 법이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걔도 세트로 하십시오. 청산금이 결정되면 뭐 하죠? 공고 며칠. 그 다음에 납부 고지서 발송하는데 이거 며칠. 이거하고 하나 비교하시면 시행 공고가 며칠이었어요? 20일 이상이고 말뚝은 30일 이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이고 고지서 발송은 20일 이내에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왜 이의 신청할까요? 이분이 아니 왜 얘는 제곱미터당 10만원 쳐주고 나는 9만원밖에 안 쳐주냐 라고 뭐 하는 거죠. 자, 목차가 두 개로 갈린 이유가 뭘까요? 1개월, 1개월이 두 번 나눠서 나오잖아요. 이의 신청도 얼마이나 하시고 1개월이나 하시고 소관청 답변도 얼마이나 1개월에도 주시라고요. 자, 거기 오른쪽 표에다가 별표 크게 하시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표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연상되게끔 작업을 하는데 자, 거기 마름모 두 개 있죠. 왜 마름모였을까요? 그렇게 나눠서 보시라고요.
처음 단계 마름모 올 때까지 하나 단계 잡으시고, 두 개의 마름모 사이는 청산 절차하고, 마지막에 하는 공고가 무슨 공고? 확정 공고인데 거기 하나 오타난 게 있습니다. 제가 고쳤는데 청산금 납부 3개월을 몇 개월 고쳐야 돼요? 6개월로 고쳐주시라고요. 거기는 깜빡하고 못 봤거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납부와 지급인데 작년까지 이랬습니다. 얘는 3개월 내 납부하고 지급은 6개월이었으면 무슨 속셈이었죠? 먼저 내고 주겠다는 건데 이거 뭐 국민들한테 장사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얘도 몇 개월? 다 6개월인데 그래서 이제 시험 나갔더니 6개월로 바뀐 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함정입니다. 자, 6개월은 6개월로 바뀌었는데 기산점이 뭐가 되겠죠? 고지 일로부터입니까? 고지 받은 날입니까? 받은 날도 주의하시고, 물론 평이하게 6개월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일단 납부든 지급이든 다 몇 개월이죠? 6개월로 맞춰졌고, 다만 납부는 언제로부터 6개월? 고지 받은 날로 6개월. 근데 안 내면 당연히 받아내겠죠. 눈으로 가시고. 받아갈 사람이 안 받아가면 뭐 하겠어요? 공탁하고 끝내야 되겠죠. 자, 6번 차액인데 여기서 돈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왜 그렇죠? 자, 여기 면적의 증가분은 마지막에 누계를 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지별 면적의 증감이 있을지라도 면적 전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면적이 증가했더라도 증감분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 청산하면 돈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거나 부족할 때 누가 챙기거나 메꿀 것이냐. 자, 소관청이 챙긴다, 지자체가 챙긴다. 거기다 제가 끝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왜 소관청이라 하면 안 되냐면 여기 소관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거든요. 자치구 아닌 구가 지적사무를 담당하지만 돈은 누구 거예요? 자,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축척 변경을 했다. 돈이 남았다. 성산구 돈입니까? 창원시 돈입니까? 성산구는 법인격이 없으니까 누구 돈이에요? 창원시가 수입을 하거나 창원시가 봐야 돼. 부담을 하라고요. 자, 10번째 별표하시고 마지막에 하는 공고 무슨 공고? 확정 공고. 언제 확정 공고하죠? 받을 것 다 받고 줄 것 다 줬을 때. 그럼 어디서부터 밑줄에 가야 되겠어요? 납부 및 지급이 알려진 때.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축척 변경을 배웠는데 이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다 아니다? 왜? 여러분 표정 아닌데 억지로 막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동이다 아니다? 뭐가 확 바뀌었어요? 선이 다 새로 그어졌잖아요. 이것 봐도 되고요. 얘는 면적이 100에서 얼마로? 면적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토지 이동인데, 자, 문제는 땅 자체는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는 면적이 며칠 날 바뀐 거예요? 자, 공고가 몇 번 나왔었죠? 시행공고 한 번, 청산공고 한 번, 마지막에 뭐였어요? 확정공고이기 때문에 어느 날에?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언제가 이동식이었죠? 공사가, 근데 얘는 공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 의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식은 언제? 확정공고 1회. 11번 등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새롭게 등록하고 등기 촉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왜 촉탁해 주죠? 여기도 토지 이동이잖아요. 못 뺀 나머지는. 신기록 뺀 나머지는 다 촉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큰 사업은 뭐가 나왔죠? 축척변경위원회가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줄만 쳐가십시오. 몇 사람으로 구성한다? 5명에서 10명. 자, 전문가만 넣지 말고 소유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특히 소유자가 몇 있냐일 때는
그래서 거기 1번은 여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2번 눈으로 가시고요. 3번도 눈으로 가시고 가로 2번 심의 의결사항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몇 가지를 의결하죠? 5가지인데 엉뚱한 일 안 하고 다 뭐와 관련돼서 작년 시험 문제 바로 거기였거든요. 또 나오진 않겠지만 뛰어넘지 마시고 아, 이런 일은 누가 의결한다.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한다 라고 편하게 읽어는 가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정 보도록 하죠.